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정말 계속해서 스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스타가 계속 바톤 터치하고 이번엔 메타가 또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네. 미증시 S&P 500 기준 역대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2월에도 갈까요? 2월에는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그래도 쉽지만 한국 시장이 요즘 굉장히 투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요즘에 난이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좋은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인덱스를 사면 그나마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지만 개별 종목마다는 많이 틀리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메타가 20% 폭등을 했지만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애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많이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지금 큰 대형주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또 플러스 만들었어요. 네. S&P 500 1.3%, 나스닥 1.1%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난이도가 갈리는 게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1% 올해 연초 대비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7%, 0.7% 이렇게 지금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1년치 구간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1년치를 딱 비교해 보니까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러셀 2000을 쫓아간다. 예, 중소형주의 흐름을 자꾸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금리가 또 다시 올라요. 좀 더 짚어드릴 테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3월 달이 굉장히 또 강한 달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저희의 생각에는 1, 4분기 말까지 5,000포인트를 볼 거다. 저희는 뭐 한 5,085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4,958까지 S&P 500 왔으니까 네. 5자가 이렇게 뭐 먼 데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근데 이제 2, 4분기, 3, 4분기는 아무래도 대선 앞을 두고 있어서 좀 쉬어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연말 가서 다시 좀 급등을 하면서 저희의 판단에는 연말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5,200에서 한 5,400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연말 5,400 가능할 것 같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대선에서 이제 공화당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요. 더 상승폭이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화당이 당선됐을 경우에 상승폭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4% 이상으로 올라가 있지만 연말까지는 3.5%대로 떨어져 준다면 5,500포인트도 가능하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국채 금리 조금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좀 금리가 조금 신경 쓰이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금리 인하가 점점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Bad is good이 그러니까 아니면 good is bad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석하는 예. 그런 건 이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좋게 나오면 이게 금리를 못 올릴 거니까 못 내릴 거니까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경기가 좋은 거니까 거기에 맞춘 전략을 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숫자가 1, 4분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와서 4, 4분기가 워낙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다 또 좋습니다. 더 올라가요? 예, 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주 초에는 3.3%였는데 4.2%로 올라갔어요. 예,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1, 4분기의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차트가 나와요. 이런 경기 너무 좋죠. 예.
부럽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그런 생각 하는데 어쨌든 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3.4에서 3.6%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good is good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금리가 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신규 고용 숫자가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예. 35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18만에 거의 2배 수준이 나왔고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좀 골치 아프죠. 또 임금 상승률도 4.5%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4.1%보다 높게 나와서 좀 이게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숫자를 보면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예.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평균 노동 시간이 가장 적어졌어요. 예, 그만큼 워낙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GDP 성장률을 이끌어주는 것이지 일을 많이 해서 노동시장이 너무너무 핫해서는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용은 늘고 있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좀 낮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미국 경제는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금리 향방이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이것도 살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생산성이 높아질 때 어떻게 했는지. 맞습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사이클, 그때 정말 놀라운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장이 주식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자꾸 짚어보게 되는데 자, 생산성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 4, 4분기에 2.7% 상승률입니다. 자, 이게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의 생산 성장률이 연간 단위로 2.4에서 2.6%였어요.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과거 추세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인터넷 시대 때 이렇게 3%의 성장률 시대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훅 떨어지면서 이렇게 2%대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다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3% 시대로 다시 바뀐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의 재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강한 사이클, IT 기업들의 굉장히 강한 사이클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쉬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또 성장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실질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립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그래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좀 심상치 않죠. 이렇게 쭉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져서 계속 빠질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4% 위로 또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GDP 성장률이 저렇게 좋은데 3%대 넘고 인플레이션 2% 더하기만 하더라도 명목 성장률 5% 넘게 나오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 것은 그때도 95년, 2000년도에도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냐면 시장은 아마도 5월에는 내린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미 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점도표 발표 이후에 5월 달에는 아마 내려줄 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시장은 근데 연말까지 너무 강한 인하를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1.25에서 1.75% 내려준다고 하면 이거는 닷컴 버블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강도가 너무나 세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쉽게 팔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 있을 때마다 좀 더해 가시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미국이 지금 5%대 금리가 이게 중립금리에서 한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고용 사정이나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 좋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내리긴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뭐 당초 월가에서 1월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건 너무 했던 거고 3월도 좀 이른 것 같고 한 5월에서는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4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미국의 주요 기업들 희비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실적으로 볼 때 어떤 업종이 더 관심이 갑니까? 네. 자, 확연하게 지금 이게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게 나오는 게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되기 시작한 지 거의 한 뭐 4주 정도 됐거든요. 예. 3, 4주 됐는데 첫째 주, 둘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1.8%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실적도 안 좋은 안 기업들이 좋았다고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발표를 했습니까? 예. 근데 예. 지금 최근 2주 동안에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빠지던 게 급등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던 게 2주 만에 플러스 1.6%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경제 성장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워낙 4, 4분기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익도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경제 성장률도 높은 것도 이유가 좋은 데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좋게 나오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IT 쪽이 나오고요. 그리고 임의 소비재, 그리고 통신 서비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가 빠르게 빠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이 주식 80, 채권 20의 포트폴리오 60대 40이 아닌 8대 2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나아가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저희는 그래도 뭐니 해도 나스닥 100이다. 그래서 대형 미국의 기술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나스닥 100에 대해서 70%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한국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못 올라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펀더멘탈적으로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11% 정도 그리고 대만, 베트남, 인도를 또 11% 정도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고요. 중국은 조금만 가져가자. 예,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만보다 중국이 더 적네요, 비중이.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우리 저 유동훈 본부장께서 이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게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업종별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금리가 덜 떨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소형주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중소형주도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일 거고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게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형 기술주가 맞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 보면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형 기술주와 IT 업종에 대한 투자를 55%는 해야 된다. 절반 이상.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7개 종목이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 죄송합니다. 미국의 시가총액에서 약 30%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글로벌로 따지면은 뭐 한 20% 정도 되겠죠. 근데 55% 가져가는 거는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 더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이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돼 있는 IT 업종 종목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인데요. 우리나라의 뭐 현대차, 기아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계속해서 이미 소비재로 포함이 되고 있고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AI가 활성화되면서 바이오 쪽이, 바이오테크 쪽이 관심을 좀 늘리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서 7%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줄이고 3% 정도. 지금 대통령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좀 쉬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성장주 80, 가치주 20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마음에 좀 안도를 좀 드리자면 한국의 이 종목들도 여기에 대표적인 이 대형 기술주와 전기차 포진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로서 SK하이닉스, 기아차, 네이버, LG전자, 현대차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다른 기업들로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나오션,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 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쪽도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너무 조정이 깊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주 실망하고 염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떠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 매력도 있는 부분들이 아직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